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100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평균이나 추세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저께 발생했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거의 지금 또 100명 가까운 숫자를 곧 나타내고 있고요. 96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수도권에서 61명,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30명이 좀 넘는 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를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현재 10월 20일 일주일 전부터의 숫자들이 국내 발생자 숫자가 거의 한 100명 전후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생하는 숫자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꽤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 어떤 조그만한 클러스터가 다발적으로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양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보면은 대략 한 중간 정도 규모의 집단 감염이 굵직굵직하게 곳곳에서 발생하는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과 또 연결되어지는 소견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 굉장히 높아서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조사 중인 감염 사례가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신고됐던 1249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11.4%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이게 원인 모를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퍼져나가는 양상보다는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원인 모를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발생하자마자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주변에서 확산되면서 그 뒤에 발견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 자체는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산발적으로 아주 얇게 퍼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뭉텅이 발견되는 게 차라리 다행스럽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분들이 다른 지역사회 안에서의 모임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꼭 또 전파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주의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 연관되는 얘기 같은데요. 골프 모임. 이 골프 자체는 야외라 좀 안전하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골프 때문이 아니고 골프 끝나고 모임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골프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1분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16명이 골프 모임 후에 이제 식사와 연관돼서 관련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15명은 그 확진자들의 이제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골프라고 부르는 운동은 넓은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모임을 할 때 이제 밀접 접촉을 하게 된 한 팀, 즉 보통 이제 4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팀 안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외일지라도요. 야외일지라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위험성은 있는데 그래도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으로 발생을 하는 게 맞는데 이번 그 골프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규모 그룹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골프를 치는 즉 야외에서의 집중적인 전파보다는 골프가 끝난 뒤에 가졌던 식사 모임하고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의 절반, 특히 골프 모임과 관련된 환자의 대부분이 그 모임 후에 식사 자리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그동안 양상 자체는 좀 약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배경 때문인지요. 그 외식 할인권, 뭐 여러 가지 문화 할인권 좀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럴 텐데요.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불안한 측면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회생활을 촉진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는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반드시 또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지금 맞습니다.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역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방역이라는 것도 사회가 유지가 돼야지 가능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락다운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락다운을 갔을 때 그분들이 결국은 지역 집안에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지만 예. 우리도 방역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일부 필요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끊임없이 이 상태로 더 늘지만 관리한다면 경제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 상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그런 측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재조정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랑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다운시키는, 즉 예. 이동을 중단시키고 접촉을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동안 몇 번 바꿔왔었는데 처음에 광주하고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이동량이 거의 한 40% 정도까지 예. 감소해야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줄어들었던 이동량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코로나19 발생 감소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이동량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19 발생이 줄어든 이유가 이번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의 단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세하게 또 그런 조정들을 저희가 시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 전반을 어떻게 제어한다거나 네.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전파가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핀셋식 처방 뭐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좀 취약 지역을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점적 관리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그 적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공간과 예.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예. 공간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갖고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백신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그 권준욱 부본부장 말씀이 좀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뭐냐면 이번 겨울이 백신을 맞지 않은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다. 뭐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특히 그 임상시험, 그 사전 심사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빠를 걸로 예상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지금?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 정도가 예.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게 44개입니다. 예. 44개고 종류는 엄청나게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44개의 임상 시험 중인 백신 중에서 현재 임상 3상 중인 게 10개가 예, 됩니다. 10개요. 예. 그리고 그 10개 중에 이제 그 많은 숫자는 사실은 중국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정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데이터를 제출을 해서 임상 3상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 내 상황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서 예. 지금 미국 FDA가 이 백신들의 승인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그런 예. 기준을 적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이 두 백신은 12월 말에서 내년 초 정도쯤 돼야지 아마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장 어떤 빨리 맞을 수 있다 뭐 이거랑 연결되는 말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백신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임상 약품들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임상 약품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고 식약처에 제출을 한 뒤에 식약처에서 여기에 대한 적격 승인을 내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전 검토라는 거는 그 전에 미리 이 백신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1번이 될 것이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런 순서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좀 다른 점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미 생산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RNA 백신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온
아, 네, 예. 콜드 체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즉 영하 20도에서 영하 70도의 콜드 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콜드 체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용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접종도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백신이다 보니까 예. 좀 같은 생산량을 만들어도 다른 백신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맞출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조금 더 국내에서는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장 빠르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거는 좀 걸리나요, 시간이? 우리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 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이게 독감 백신처럼 굉장히 안전하고 많은 시간 동안 접종했던 백신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한번 일어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사태가 그렇습니다.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독감 백신에 관련된 이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분명히 더한 그런 이슈들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쓰는 거니까 더욱.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이런 이슈들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결국 투명성이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의 백신은 그런 투명성 부분에서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가져다 쓰기는 좀 위험이 너무 심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